태국 국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 중 자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한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마이돈대 경영학과 분인콩아차파 교수팀이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문화 분야에서 태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는 한국이 5점 만점에 3.92점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 뒤로 3.90점의 중국, 3.71점의 일본, 3.64점의 미국, 3.26점의 영국이 뒤따랐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태국 내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타스틱 코리아. 마이돈대는 최근 소프트 파워 어떻게 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18세 이상 태국인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나라 영화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42.1%가 한국을 꼽았고 해외 음악 아티스트 선호도에서도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태국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은 한국보다 일본과 사이가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태국에 경제 사회적으로 투자한 시기가 길어서 일본 문화가 상당히 넓게 퍼졌기 때문인데요. 1960년대부터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회사의 현지 공장 설립 등으로 현재 태국 내 자동차 시장의 90%가 일본산 자동차이고 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이며 이로 인해 일본과 태국 간 문화적 교류도 많은 편입니다. 일본 애니를 포함한 대중문화는 태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고 일본 아이돌들 또한 인기가 좋아 일본의 AKB48을 오마주한 BNK48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한국 문화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자 태국 내에서 수십 년간 가까운 일본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한 유튜버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자 이에 대한 태국인들의 반응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부자라서 일본에 놀러가서 먹고 자는 한국인이 더 많잖아. 한국은 정말 빠르게 가고 있어. 한국의 노력은 정말 칭찬할 만해. 대한민국은 정말 최고의 나라야. 인구가 적지만 교육의 질이 매우 좋은 나라지. 오랜 전쟁의 아픔을 통해 온 국민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국가를 선진국에 버금가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단결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매우 빠르게 성공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태국이 일본에 입국할 때 비자가 면제되는 이유는 일본이 이제 개발도상국처럼 GDP를 늘리기 위해 관광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 분명하거든. 한국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갔어. 라는 등의 한국에 더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한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가 근데 한국은 태국을 많이 차별하잖아. 라고 댓글을 달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니? 태국에 사는 귀신인가 바라며 반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 주제인 영상이었지만 한일 비교는 뒷전인 채 한국에 빗대어 자신의 나라 사정을 한탄스럽게 보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보수적인 총리가 있는 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상태에 있을 거야. 20년 전 한국 대통령이 나와 20년 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한국의 문화나 소프트 파워가 세계에 알려지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20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 그리고 더 많이 뛰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 비록 우리 민족이 한국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은 나라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하고 똑똑한 지도자야. 우리를 따르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할 때까지 우리는 8년 동안 같은 자리야. 8년 전 모습이 참 안타까워. 한국의 집은 천장 없이 발전했지만 우리 집은 천장이 덮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집에는 기생충이 없다는 거예요. 태국도 한국을 모방해야 한다. 태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군주를 없애야 하는데 그럼 당장 국내의 기생충은 없어질 것이다. 한국의 성공 요소를 살펴보면 태국이 왜 발전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어. 우리는 60년 전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군인을 보냈어. 당시 태국과 한국의 경제도 다르지 않았지. 그런데 태국은 어쩌다가 한국을 못 따라가게 된 걸까? 우리 다리가 한국보다 짧아서 그래? 나는 우리 다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태국에는 숨겨진 다리가 너무 많아서 빨리 달릴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잘못을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을 태국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60년을 더 기다리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지쳤어. 이처럼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따라가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배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국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를
입헌군 주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 또한 비슷한 사정이므로 일본보다는 한국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지내는 이란과 다르게 태국의 국왕은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선대왕인 아버지는 두지 않았던 첩을 수십 명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애완견 생일 파티에서는 세 번째 부인에게 알몸으로 애완견의 시중을 들게 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첩들과 애완견을 데리고 자국을 벗어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건 평범한 일상일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태국 국민들의 눈에는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요소라고 보이는 것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수장을 뽑는 한국이 부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